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에겐 혁명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부터 서부지법, 선관위, 헌법재판소 모두 해체하라! 삭제하면 없었던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로 진실 가리고 궤변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가짜뉴스 타령, 음모론 타령을 해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뿐입니다. 선관위는 형상기억종이 홍보 영상을 삭제했죠. 문형배 재판관은 대하고 동창회, 카페에 댓글을 재판 중에 삭제했다고 하죠. 헌법재판소 연구원이 중국인이라는 말이 돌자 헌법재판소는 사이트에서 의혹을 받는 이들이 검색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인민선거를 해왔던 걸까요? 문형배 재판관은 30대 때에 사무실에서 음란물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서 징계를 받은 적도 있죠. 헌법재판소는 헌법개판소인가요? 인민재판소가 아니라면 왜 검색도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헌재에는 간첩이 얼마나 들어차 있는 걸까요?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부정선거, 북한 지령, 탄핵 TF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이 세 가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검증하지 않고 덮어버린다면 탄핵이 인용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혁명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혁명이란 사회 계급, 정부, 민족, 종교의 급격한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급격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초안전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중국의 지령을 받는 민주노총과 사법부, 정치인들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소리 없는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철거될 것이고, 미국은 우리를 더 이상 동맹으로 여기지 않고 고관세를 매겨서 공급망에서 배제하게 되겠죠. 즉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은 반중 친미냐 반미 친중이냐를 선택해야 할 초한전으로 인해 불거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 검증에 대한 모든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8일 헌재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는 민노총의 북한 간첩 지령의 실체가 낱낱이 거론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회적인 갈등은 대부분 간첩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녀 갈라치기, 검찰 개혁 요구, 군 관련 시설 자료 수집, 촛불 행동, 후쿠시마 오염수 반일 선동, 10만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윤석열 대통령 무능한 이미지 만들기,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으로 조성해 촛불 시위 등 항의 투쟁을 전개하라는 것까지 모두 북한이 지시한 것이었고 민주노총이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은 자신이 편파 재판, 아청법 등으로 궁지에 몰리니 지난 13일 TF에서 다 올라온 것이고, 이 대본에 대해서 재판관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라면서 편파 재판 진행 비판을 헌재 TF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TF를 보니 이게 웬걸? 헌법연구관이라는 자리에 중국인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진 선임 헌법연구관, 성왕, 오헌, 배중화, 정치연, 고귀한 등등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한자와 영어 표기로 이름이 올라와 있었고, 이진 연구관은 출생지가 중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가 이게 삭제되고 사라졌습니다. 떳떳하면 이거 왜 지웁니까? 삭제하면 있던 게 없던 게 되나요? 그리고 헌재 TF를 더 파묘해보니 헌법을 연구하는 연구관이 중국인이 아닌가 의심이 될 뿐 아니라 이들이 연구한 보고서들이 국회의원 제명, 조력자살, 투표제도와 투표권, 결혼 이주 여성, 선거 비용 보전,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연구, 국적에 관한 헌법적 검토, 집회, 시위 장소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등등 빨갱이 색채가 짙은 연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오헌이라는 사람은 1995년 서울 인원고를 졸업하고 2003년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할 때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4년 대학생활 외에 나머지 4년은 뭘까 하는 네티즌들의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파묘를 해보니 1998년에 북한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중국인 유학생 오헌이 등장한 게 발견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중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대학교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오헌 연구원은 초, 중, 고등학교와 출입국 기록을 까고 과연 그간 어떤 행정을 거쳤는지 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중국과 북한과 밀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하고 있다면 이게 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기다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 송금 재판을 바득바득 미뤄왔었죠. 하지만 이번엔 수원지법이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해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중단됐던 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골자는 북한이 대가로 스마트팜 사업비조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고 문 전 대통령보다 더 성대하게 치러주겠다며 의전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경기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없자 쌍방울을 꼬드겨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 대납하게 한 것입니다. 이 대표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이 항소심까지 모두 중형을 이미 선고받았습니다. 리짜이밍과 문재인은 북한에 돈을 송금했던 것일까요? 어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부정선거, 북한 지령, 탄핵 TF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친미할 것인지 친중할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속 본질은 흐려지고 달그림자 쫓듯이 탄핵 심판은 산으로 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사법부와 민주당이 중국 냄새 나는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서부지법을 방문해서 연루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폭력 옹호를 바로잡고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했죠. 언론에서는 서부지법 폭도가 낼 비용이 물가가 오르면서 7억 원 플러스 알파로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네요. 서부지법 난동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 열리게 됩니다.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을 인정할 수 없는 애국 시민들의 혁명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고요. 여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립니다. 사형 집행 45년 만인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7부가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습니다. 유족들이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유족들은 12.6 사태와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대통령 신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재규 재심을 왜 하필 지금 하는 것이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 재심 소송 대리인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주당도 빌드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듯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끊임없이 뭔가 미끼를 계속해서 던지면서 정권에 대한 야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12.3 비상계엄 이후에 리짜이밍 대표의 발언들을 모아보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분명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꿈과 미련을 아직도 놓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왔던 우원식 국회의장 이하 여야 국회의원들은 과연 지금 무슨 셈을 또 하고 있을까요? 저는 리짜이밍 대표 발언 중에서 가장 기억해둬야 할 발언은 개체수 줄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초 한국 주재 외신 기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국 기자들이 상당수 자리했고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는 외신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다며 외신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방치된 것은 우리 당 잘못이라며 외신 전담 대변인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개미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개미의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전쟁이 나면 목 잘린 개미, 허리 잘린 개미가 있다. 살다 보니까 인간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규모 전쟁을 통해 개체수를 줄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다 갈등이 격화되고 신념도 강화되고 충돌 사태를 좀 더 지나가면 결국 대규모 전쟁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도대체 왜 하는 거죠? 이 발언은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당사를 금매로 처분하고 있고 민노총도 자산을 일부 금매로 정리했는데 대체 뭘 준비하는 거냐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민주당이 전국 당사를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의도가 뭔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9일 오후 9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백분 토론 특집 기획 첫 주자로 선정돼서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MBC 중화방송 백분 토론은 12.3 비상기업 사태 후 사회 현 주소를 진단하는 특집 연속 기획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마련해서 여야 주요 정치인을 4주 연속 초청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백분 토론 두 번째 기획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세 번째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네 번째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출연하게 됩니다. 참 가관일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야심차게 미국으로 날아가셨다가 결국 따뜻한 호텔방에서 시간 보내고 오신 홍카콜라 홍 시장님, 그리고 조국 대신하는 것 같으신데 누구신지 모르겠는 김선민 권한대행님, 그리고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늘상 조급해 보이시는 이준석 의원님, 이분은 비단 주머니다 뭐다 하면서 정치 되게 잘하는 것 같이 막 그러시는데 자기 당 내 정치도 왜 못하시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밝혀야 할 것은 밝혀지지 않고 거짓으로만 뒤덮이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과 결탁한 반국가 세력이 굴복할 수 있도록 애국 시민과 국민들이 모두 주권자로서 심판해야 합니다. 권력 찬탈을 노리다가 궁지에 몰린 반국가 세력, 그들이 무슨 계략을 짜고 있는지 계속 파묘해야 할 것입니다. 충주 지진, 무안공항 사태도 뭔가 정말 찜찜합니다. 무정부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나라가 더 흔들리지 않도록 주변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의 레이더를 높이고 잘못된 것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